여러분, 어제 댓글에 남편분을 갑자기 하늘나라로 보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한동안 크게 상심을 하였다는 분의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글 아래로 위로의 댓글이 34개나 달렸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감이며 헤아림이니 베품인 것입니다. 분명 이분들은 이미 운을 얻을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인 듯 하네요. 그리고 그 글의 주인공이신 연님은 다시 힘내시고 기운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남편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일 것이고 또 바라시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타인의 아픔들을 공감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기에 예절과 예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시고들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한 운과 복을 다 얻게들 되십니다. 자, 오늘은 결혼식장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또 그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 날짜를 잡으면 과연 다른 사람의 결혼식장을 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인해 갑론을박을 하시던데요. 이는 과거 한 마을이 서로 친족 간에 살아갔던 경우, 그리고 이동의 자유가 쉽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전통에서는 형제 간에 같은 해에 결혼을 하는 것을 극히 꺼렸으며 이는 가까운 사촌 간이라도 꼭 피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먼 곳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여 좋은 일을 앞두고 위험을 피하라는 의미로 결혼날을 잡고는 다른 사람의 혼례에 참가를 하는 것을 가능한 피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대는 이런 모든 일들이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한두 달 뒤에 결혼날을 잡는 것도 아닌 짧게는 7, 8개월, 많게는 1년 그 이상의 날에 결혼날을 잡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100일 이전에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친한 친족의 경우는 이것이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맞습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이며 인간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축복의 날이에요. 서로 축하해주며 기뻐해주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것이고 굳이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 친분을 해야 하는 일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특히 당사자가 아닌 부모님의 경우라면 아무 걱정 없이 참가하셔도 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경우 앞서와 같이 그 사람이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100일을 기준으로 잘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식장을 갔다가 그날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네, 이것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결혼식장을 갔다가 그날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그 전날 장례식장을 갔다가 다음날 결혼식장을 방문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장은 기쁨이 가득한 곳, 또 축하를 해주어야 할 곳이나 장례식장은 위로를 하고 애도를 해야 하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며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들 참 많이 생길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일이 생기시거든 꼭 결혼식장에 낮에 가셨다가 그날 저녁에 장례식장을 방문하세요. 괜히 그 전날 장례식장을 가셨다 다음날 결혼식장을 방문하는 것은 축하하는 날에 불행이 찾아오게도 될 수 있으니 꼭 이것만은 피하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결혼식장에 가면 좋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기쁨이 가득한 곳에는 항상 좋은 기운이 넘치게 됩니다. 하여 결혼식장은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의 기운은 좋아지게 되고 또 맑아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은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지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환호하거나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곳 결혼식장에는 기운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가면 참 좋습니다. 특히 이제가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나 또 사람들과 친분관계에 애를 먹는 사람들, 그리고 또 스스로의 삶에 뭔가에 막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가능한 결혼식장은 빠지지 않고 꼭 참가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하여 장례식장의 경우 너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결혼식장의 경우는 가능한 참가를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실제로는 이것과 반대로 하고들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결혼날을 받아놓은 사람이 타인의 장례식장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만은 피하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피치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사람의 장례식장에 내 자식이 결혼날을 받아놓았다고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큰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어떤 식이든 조의는 반드시 표해하는 거예요.
하여 장례식장은 들어가지 마시고 식장 입구에 상주나 그 외 친분이 있는 사람을 불러내어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의금과 애도를 표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물론 결혼날을 잡았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결혼식 100일 전에만 이 원칙을 꼭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현대처럼 1년씩 아니 그 이상씩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네, 100일간만 꼭 조심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나쁜 것과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장례와 혼례의 경우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나쁜 것은 화장을 하여서 산에다가 물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네, 이는 단절을 의미하고 기의 나눔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 사람과 인연을 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게 이런 문제로 전화를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청개구리의 고사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비만 오면 강가에서 운다는 고사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공원묘지, 낙골당, 수목장 비용 얼마 들지 않습니다. 네, 평생을 후회하지 마시고 이것만은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산에다가 강에다가 뿌리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뿌리게 되면 그 후에는 평생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결혼식과 같은 기쁨의 기운, 즐거움의 기운이 많은 곳에 많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기의 나눔이 좋아지기에 항상 좋은 기운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상중인 사람의 경우 언제까지 결혼식장을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런 경우 역시 정말 많이들 겪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49일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경우 14일 이후에는 상관이 없으니 이 기간만 꼭 조심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임신을 한 사람의 경우 결혼식장을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임신한 사람의 경우 장례식장은 가능한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의 경우 거의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다만 너무 무리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동만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 이건 역시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큰 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결혼식장을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몸이 허약한 경우 과도한 에너지를 받으면 몸의 균형이 오히려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그리 좋지 못한 것이고요. 하지만 앞서 임신한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 사이에만 있지 않으면 그리 문제가 될 것은 없으니 피치 못할 사람, 꼭 참석을 해야 할 사람의 경우 참석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부조금의 경우 어떤 정도가 적당할까요? 아마 현대 결혼식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부조금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는 원래 남을 거들어서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내 잔치에 온 손님을 대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내 음식값이 10만 원이라는 것은 내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10만 원만큼 대접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부조금이 5만 원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5만 원만큼 보태주어 그 결혼식이 잘 마치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조금은 절대 밥값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집들이 하실 때 음식 많이 차렸다고 오신 분들에게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오늘은 결혼식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